예, 앞서서 혁신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혁신의 이 역효과,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혁신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조금 비겁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어떤 시도라고 뭐 봐야 되겠죠. 혁신 사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말씀 한번 드렸지만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게 대단한 혁신이냐, 혁신 사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드릴 말씀은 혁신하면 이제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혁신이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혁신을 모두 다 좋아할 것인가? 이것들은 굉장히 좀 다른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혁신의 저항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저항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걱정되니까 당연히 이런 혁신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혁신에서 이 저항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 왔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발명이 처음으로 제시될 때면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가여운 발명가는 성마른 조롱에 조리돌림을 당한다. 뺑뺑이 돈다 이 소리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냐. 의미 없는 걸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차라리 가서 원래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조롱도 받고 또 조리돌림도 당하는 게 혁신이 등장했을 때 그 혁신가가 발명가가 가여워지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규제를 낀 혁신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레스투스 주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가린 전쟁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린 드시나요? 보셨나요? 아마 본인도 이게 마가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많이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식물성 기름을 버터의 형태로 흰색 고체, 흰색의 연고체 형태로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이제 마가린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버터가 사용될 수 있는 곳에는 마가린도 사용해 볼 수 있다. 마가린이 버터만큼 또는 버터와 똑같은 맛을 내지 못할 수도 뭐 하여간 이런 걱정거리 내지는 의심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마가린은 식물성의 흰 기름 덩어리이고 버터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동물성의 흰색 또는 미색의 기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린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가린끼리 전쟁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버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가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 섰던 상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869년 프랑스에서 버터 가격이 이제 급격히 치솟자 그 대안으로 마가린이라는 게 발명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린에 대해서는 미국 낙농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운동명도 참 역 같은데요. 이 역 같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 운동명이 처바르기 운동입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벽에다 처바르는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린을 개발한 사람, 마가린을 먹는 사람, 마가린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다. 특히나 마가린을 만들었던, 발명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뭔가 버터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버리거나 처바르는 대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마가린 처바르기 운동이랑 관련해서 뉴욕의 낙농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짜 버터 사는 만큼 교묘하고 괘씸한 사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때려 죽일 인간들, 때려 죽일 마가린, 이렇게 호통을 당겼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소설가이죠. 마크 트웨인도 마가린을 그렇게 생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사람은 마가린을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뉴욕주에서는 아예 마가린을 당시에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가린은 어쨌든 식물성 기름으로 미세계 고체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녹여가면서 쓰는 것들입니다. 이거 지금은 많이 쓰고 있을까요? 거의 쓰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에 제과점에서 팔았던 빵들의 상당수는 정말로 버터를 녹여서 빵을 반죽하고 빵을 굽고 했었습니다. 버터 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버터 못 쓰게 된 거죠. 쓰면 도저히 단가를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먹는 생크림 내지는 크림류가 들어가는 빵 내지는 뭐 하여간 그런 것들에는 과자, 빵, 버터를 정말로 예전만큼 10년, 20년 전만큼 버터를 그렇게 충분히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특히 대중화된 제품, 공산품화된 제품에서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거긴 다 뭐가 들어가냐면 마가린이 버터 대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이 블루베리 크림 롤 케이크에도 제가 뒤집어 보니까 버터는 없고 마가린이 들어가 있었고요. 말차 녹차 롤 케이크에도 거기 들어가 있는 녹차 크림에 역시 버터는 1도 없고 마가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요. 하여간 마크 트웨인부터 미국 동부의 유명한 여러 주지사들, 여러 주에서 마가린은 혐오스럽다. 이건 완전 짝퉁이다. 나쁜 거다. 괘씸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마가린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불량식품이야. 저거 몸에 안 좋은 건데 저거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니야? 화학약품 넣은 거잖아. 이게 뭐 응고를 시키고 식물성 기름을 응고시키고 하려면 당연히 뭐 화학약품이 좀 들어가고 뭐 그렇지만 그게 인체에 해롭진 않았을 텐데요. 지금 또 제가 드린 이 말씀 때문에 마가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또 먹지 않으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886년 규제를 가해서 마가린 판매를 갖다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레오 마가린법이라는 법률이 또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 저걸 제한하는 겁니다. 1940년대 초까지 미국 주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50개 주니까 3분의 2니까 몇 개인지는 뭐 금방 계산되실 겁니다. 이 그럴듯하게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강 문제, 이걸 먹으면 몸에 뭔 문제가 생긴다, 이걸 만지면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 이걸 냄새 맡으면 뭐 후각세포에 마비가 와서 뭐 어떻게 된다, 그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194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 주에 거의 뭐 30개 이상에서 마가린을 법으로 금지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낙농위원회에서는요, 항상 좀 이렇게 빌런들이 하는 짓이죠. 의뢰 그래왔던 것처럼 또 증거를 꾸며내면서까지 마가린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가 실험합니다. 연구자 박사가 실험합니다. 두 마리 쥐에게 한쪽은 마가린, 다른 한쪽은 버터를 먹인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 정해져 있죠. 마가린을 먹인 쥐에게 끔찍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마가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낙농위원회에서 이 발표를 근거로 해서 마가린은 절대 먹지 말고 반드시 당신들은 우유를 원재료로 해서 만든 버터를 먹어야 한다. 조금 비싸도 버터다. 마가린 먹으면 인생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스컴을 띄우고 소문을 내는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댔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식물성 기름을 먹인 쥐가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동물성 기름을 먹은 쥐가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어느 쥐의 건강이 정말 더 나빠졌을까요? 상식적으로 식물성은 좀 덜하고 동물성은 더 좀 안 좋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요. 근데 뭐 결론은 하여간 뭐 이게 완전한 위조된 결과였다는 것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뭐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마가린 먹인 쥐는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버터 많이 먹은 쥐는 아마 훨씬 더 일찍 골로 갔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린 먹은 쥐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버터 얘기는 꺼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실을 기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마가린 업계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린 업계도 이제 엉뚱한 얘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어떤 얘기 끄집어냈을까요? 식물성으로 된 기름 산업이잖아요. 버터는 동물성이잖아요. 그럼 어떤 역공을 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기름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 크게 생긴다. 당신 피 잘 안 통할 수 있다. 핏줄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동물성 지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음식의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고 특히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얼추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동물성 지방을 더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음식의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동물성 지방은 그게 심하다. 누가 만든 거냐면 버터 산업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아왔던 식물성 기름 업종에서 자기들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논리가 지금 등장해서 누구에게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주장은 대체로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